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현리입니다. 또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오늘 장연구소 조금 더 일찍 만나 뵙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돌파됐다 이런 소식도 좀 있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로 인해서 또 확진자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또 이렇게 밀접 접촉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출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유홍서가 그래서 더욱더 더 탄탄하게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세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좀 추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맵에서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섹터별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 섹터에 빨간불 역시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틸리티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반면에 11개 섹터 중에서 10개의 섹터가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지금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를 확인해 보시면요. 소비순환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각각 평균 2%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술주와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까지도 일제히 1%대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 우리 출근할 때만 해도 유틸리티가 마감 직전에만 해도 좀 가장 이렇게 혼자서 또 파란불을 좀 켜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결국엔 보합세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S&P 500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나스닥의 하락도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함께 또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은 아무래도 소비순환재가 가장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타격을 준 리오프닝주의 추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사주들 추이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김기성 앵커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갑자기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먼저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카니발 코퍼레이션 7%대 내림세 속에 1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지금 익스피디아도 3%대의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옆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로얄 캐리비안은 거의 8% 가까이 내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행주에 이어서 호텔 카지노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조트 카지노주 확인해 보시면요. 라스베이거스 샌즈도 4% 넘게 탄력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3%에서 7%대까지 크게 탄력이 떨어졌는데요. 이어서 호텔주도 각각 3%대의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메리어트가 3.43% 내린 142달러 선에 이어서 힐튼도 확인해 보시면요. 3.78% 내리며 12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주 추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항공사주 현재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산업 섹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장 선명하게 좀 붉은 빛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4% 넘게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이 4%의 약세가 가장 선방을 한 흐름이었습니다. 나머지 항공사주들은 7%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항공주들이 가장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다 7% 넘는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호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결국엔 오미크론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부 다 하락세로 마감을 한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백신 관련주들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간밤에 그래도 뉴욕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초록불을 켜고 있는 게 백신 관련주들이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화이자를 비롯해서 제약사는 조금 그래도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신주는 또 한 번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화이자는 1%대의 상승불 속에 5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존슨앤존슨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1.38% 오르면서 158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모더나가 크게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모더나는 11% 넘게 내리면서 전일장의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10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모더나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화이자와 엇갈리는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 전해졌던 모더나의 대표의 발언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좀 스테판 방셀 CEO가 지금 자사의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전일장에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입혔는데요. 여기에 모더나의 주가도 크게 타격 입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모더나의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 관련주에 좀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이슈들, 뭐 화이자라든지 또 모더나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또 금리 인상 이슈와 또 파월의 의장의 또 발언에 의해서 또 금리들도 많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금융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연준의 스텝이 앞으로 꼬일 것 같다 이런 지금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전일만 해도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긴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그런 좀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여기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이 바로 다음 날 좀 이슈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추이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는 1.5포인트 선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2.57%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 주요 금융주들 그리고 크레딧 서비스까지도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JP모건은 소폭의 내림세만을 가져가면서 주가가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 넘게 내리면서 4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역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도 확인해 볼까요? 간밤에 또 골드만삭스 소식도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을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도 결국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고요. 반면 그래도 모건 스탠리는 소폭의 상승불 켜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9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모건 스탠리 주가까지 확인을 좀 해보고 오셨습니다. 간밤에 또 국제 유가 소식도 함께 또 장희진 캐스터가 전해드릴 텐데요. 에너지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는 우선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결국은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선물 가격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원유 재고가 90만 9천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감소폭이 컸다. 그래서 사실 원유 가격에는 뭐 긍정적인 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뭐 주가에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한 가운데 그래도 에너지 섹터 뭐 선방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장 주들의 추이 살펴보시면요. 엑슨모빌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그래도 약세장 속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쉐브론 살펴보시면요. 0.68% 내리면서 소폭의 약세 속에 11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오펙 플러스 정기 회의가 시작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벨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에 관련한 이슈들이 또 터져 나오면서 아무래도 또 유럽 쪽에 정세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또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소식과 함께 또 에너지 관련주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바로 확인해볼 섹터 아무래도 테크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술주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기술주들 대체로 개별 이슈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밍치라는 이름의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는요. 10년 내에 AR, VR이 아이폰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런 좀 네. 장기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떤 고급 휴대폰이 앞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헤드나 안경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는데요. 네. 앞서 뭐 애플에 대해서도 애플카뿐만이 아니라 어떤 증강현실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이 도모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금 애플에는 아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자동차 엔지니어, 굉장히 핵심 인물로 꼽혔던 마이클 슈어커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인물을 다른 스타트업에 뺏겼다는 소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전기 항공 스타트업인 아처의 핵심 엔지니어를 좀 뺏겼다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좀 애플과 관련된 추세가 흔들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편 지금 애플의 엔지니어를 뺏어간 아처 에이비에이션 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정규장에서는 1%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6달러 선인가요? 네, 네, 계속해서 아무래도 스타트업인 만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핵심 인력을 가져간 아처
네, 에비에이션이네요.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주가들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뭐 핵심 기술자를 뺏긴 애플 소식까지 좀 전해드려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페이스북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선 0.15%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하면서 그래도 조금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4% 넘게 내리면서 약세장의 타격을 막지 못했는데요. 현재 지금 페이스북 소식 살펴보시면요. 미국 법원에 FTC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해서 뭐 기피 인수 관련해서도 독점을 좀 이렇게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졌는데요. 앞으로 페이스북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간밤에 정규장 거래 310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페이스북 소식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페이스북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살펴볼 주가, 우리 아마존이 눈에 띄네요. 네, 아마존의 클라우딩 플랫폼인 AWS가 맞춤형 칩 두 종류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에 반도체 칩 관련 업체들을 좀 노리는, 네. 약간 겨냥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칩 두 종류의 그래비턴 3라는 칩은 처리 속도가 기존의 칩에 비해서 25% 정도 향상됐고 인텔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맞춤형 칩인 트레이니움 시리즈도 신제품을 내놨는데요. 이 칩 역시 엔비디아보다 가격 경쟁력이 40% 정도 높다. 이렇게 지금 밝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주의 추이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한편 지금 아마존 관련해서는 근로자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뉴욕주의 법무장관이 아마존에 대해서 근로자 안전감독 모니터 요원을 임명해라라고 좀 강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은 간밤에 2% 가까이 내리면서 3,44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아마존 주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 때도 전해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와 아마존 웹서비스, AWS죠. 아마존 웹서비스와의 협력,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아마존 앞으로 지금 주가는 좀 하락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노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 네 섹터는 바로 반도체 섹터죠.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는 조금 등락이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아마존이 겨냥했던 네. 경쟁사의 추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만나보시면요. 거의 4% 가까이 내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1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인텔은 그래도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었는데요. 네. 1.22% 약세 속에 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 종목은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도이체방크가 메모리 가격 전망이 우려보다는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디램 현물가가 7월 이후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앞으로 이 현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또한 목표 주가도 기존에 제시했던 9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규장 종가 85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녹색불 켜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함께 좀 보시면은요, 지금 쭉 평이하게 올라가다가 쭉 상승하면서 1.37%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엔비디아와 사실은 AMD 같은 경우는 주가 차트 흐름이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차트 흐름 함께 보시면은요, 사실은 3.8% 하락을 했다고 했지만 초반에는 확연하게 더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마찬가지로 AMD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AMD는 사실 많이 올라와서 5.85% 하락을 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인텔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준 경우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또 확인해 볼 것들, 아무래도 반도체를 확인해 봤으니까 자동차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들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게 포드가 파란불을 켜고 있고 테슬라는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차트를 살펴봤던 AMD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제작된 모델 Y의 퍼포먼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AMD의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좀 전해져 있습니다. 한편 또 테슬라 관련해서는 약간 가십성 이슈도 좀 나와 있는데요. 30m 절벽에서 차량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뭐 지금까지 거론됐던 자율주행 관련 이슈는 아니고요. 단순 교통사고이긴 한데 차량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정말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게 되면서 뭐 땡큐 테슬라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상승하는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슬라는 다만 간밤에는 4% 넘게 내리면서 1,09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만 다른 자동차주는 지금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제너럴 모터스 살펴보겠습니다. 0.33%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폴 제이콥슨 CFO가 세전 이익 전망치를 지금까지 기존에 제시했던 선은 약 115억 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익 전망치를 140억 달러 선으로 상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집트에서 날아온 이슈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집트 만수르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 전기차 공동 제조 연구에 합의했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집트 정부는 향후 2년간 3천여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집트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전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만수르와 손잡고 이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라온 속보도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국내 기업 관련된 소식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제너럴 모터스 세계 최초의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개장 후에 포스코 케미칼의 추이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동시효과를 통해서 또 장유진 캐스터가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좀 빨간불을 켤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소식까지 함께 좀 전해드렸는데 강하게 녹색불을 켜고 있는 포드의 소식도 함께 확인해 만나보시죠. 2% 넘게 상승을 했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슈는 제너럴 모터스에 더 많았는데 네. 포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2.03% 오르면서 1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제너럴 모터스보다 올해와 내년에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는 포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제너럴 모터스가 쉐보레 볼트의 생산을 중단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제너럴 모터스가 주춤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또한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은 수준인 12달러를 유지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안 좋을 때 내 포트폴리오 안에 이렇게 녹색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혹은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죠. 좀 상승 여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사실 장 초반에 쭉 올라가다가 빠지는 흐름들을 외국인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오히려 좀 초반부터 하락하면 정말 맥 빠지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살펴볼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 골드만삭스였나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의견을 좀 내놓은 게 있죠. 배터리 관련해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관련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됐다. 네.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배터리 관련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가정용 그리고 업소용 등 응용 분야가 상당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소개되는 기업들도 뭐 태양광 에너지주, 친환경 에너지주 이렇게 분류되었던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먼저 엔페이지와 솔라이츠를 소개를 했습니다. 엔페이지는 우선 간밤에 정규장에서는 5% 넘게 내리면서 약세장에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솔라이츠도 우선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솔라이츠의 간밤의 추이 살펴보시면요. 역시 4% 가까이 내리면서 31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저장 장치 매출 확대 전망에 매수 등급을 부여한다라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제너렉입니다. 제너렉은 어떤 회사일까요? 네, 제너렉은 우선 맵에서 그 산업 섹터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너렉 저희가 제네락, 제너렉 이렇게 지금 네. 읽는 표현들이 좀 달라지고 그렇죠. 있는데 저희 장영부소에서도 한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너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 들어서 80% 넘게 급등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 의견 골드만삭스가 중립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너렉은 간밤의 정규장에서는 4%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주들 사실 조금 하락세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장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체인지드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의견과 중립 의견 내놨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또 종목들이 있는데 스템과 플루언스.
맞습니다. 네. 네. 이 두 기업은 저장 시스템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기술 업체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업체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두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내놨고요. 플루언스는 목표 주가를 52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플루언스 정규장 종가 살펴보시면 지금 3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규장에서도 4% 넘게 탄력을 받았고요. 여기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 흐름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가 52달러로 제시됐다는 점은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 스템의 정규장 종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템의 종가는요? 네, 지금 플루언스 엇갈린 흐름 가져갔습니다. 정규장에서 4.71% 탄력 잃으면서 2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스템, 플루언스에 이어서 스템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가까지 확인을 좀 해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의 전망들이 네,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거나 목표가를 높게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참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투자 목록에 함께 좀 리스트업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대목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반드시 하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매출을 노리고 있는 그런 소매업체들이 있죠. 월마트와 코스트코, 타겟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어떤 흐름 가져갔을까요? 네, 우선 월마트는 간밤에는 2%대 탄력 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약세가 조금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살펴보셔도 최근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했던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웬에서 공급망 차질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금 공급망 차질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월마트가 포함이 되는데요. 월마트에 대해서 코웨는 높은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 속에서도 유리한 기업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월마트의 추이도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코스트코입니다. 네. 네, 코스트코도 우선 간밤에는 1.77% 내리면서 529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트코에 대해서 코웨는 아시아와 미 서부 해안 사이에 화물선의 세척을 전세를 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화물선을 확보하고 있어서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기가 유리하다. 또한 지금 코스트코는 사실 창고형 마켓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코스트코의 향후 추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타깃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TGT라는 티커를 가진 타깃은 1% 넘게 내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다이소로 알려진 달러트리도 함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달러트리 역시 0.92%, 1% 가까이 내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지금 달러제너럴, DG라는 티커를 가진 달러제너럴이 홀로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달러제너럴은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장연구소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매업체들의 주가들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와 타겟 그리고 코스트코까지 주가가 모두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월마트나 그리고 타겟이네요. 타겟 같은 경우는 6% 넘게 월간 흐름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요. 월간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8% 넘게 상승했다는 흐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 보실 때 장기적인 차트와 주간 차트까지도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룰루레몬이네요. 네, 투자 네. 의견이 상향된 종목들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네. 룰루레몬입니다. 저희가 룰루레몬은 이번 주에 펠로톤과의 소송전 관련해서도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우선 룰루레몬 정규장에서는 1%대의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일부 상쇄하고 있습니다. 아거스 캐피탈이 룰루레몬에 대해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강력하고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채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좀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룰루레몬은 남성복 라인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매출을 좀 창출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장의 기회다.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내놨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5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530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룰루레몬 주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네. 네, 유나이티드 헬스 현재 맵에서 만나보시면요. 약세장 속에서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44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기존에는 499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26달러로 상향을 하면서 현재 주가보다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